안녕하십니까. 준산동 동아쌤입니다. 유아 임용 논술 하는데 잘 끊었어요. 이렇게 끊고 하나 둘 이렇게 번호 쓰고 해나가는데 조금 아까운 건 뭐냐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읽으면서 요 단어는 없어도 된다 라는 거를 미세하게 삭삭삭삭 이렇게 지워서 지운 다음에 읽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우는 게 좀. 왜 그러냐면 지워놓으면 일정 부분을 덜어냈기 때문에 핵심이 잘 보이고, 지우면서 그럼 이건 지우지 말아야지 하는 거를 보고 한 걸 판단한 것 뿐이고, 다음번에는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워가는 과정을 한번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 딱 찾았는데 중요한 걸 더 잘 찾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최교사, 오교사, 김교사, 박교사, 김교사이잖아요. 네. 김교사는 동그라미로만 치고 중요한 걸, 네. 최교사는 치읓으로만 치고, 김교사는 박교사, 김교사 이렇게 됐잖아요. 김교사는 네모로 치면 김은 동그라미였네. 김, 최,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는 이렇게 치고, 박은 이렇게 치고.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도 있고,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도 있고, 그죠? 네. 이렇게 세 개. 이게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 가독성이 이렇게 나눠놨을 때 더 잘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핵심을 요 중에서 뽑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가독성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쓰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여기다가 단어라도, 핵심 단어라도. 여기는 논술 책에 점수 많이 주네. 5점이면. 네. 15점. 맞아요. 요 15점 안에서 한 13점, 4점 거의 맞으면 비슷하게 이걸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치면 이 흐름을 잡는 거니까 17, 18, 19점은 뭐라고요? 그 쓴 거에 대한 인상에 따라 주는 것이지 이 단어는 거의 다르지 않을 거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인상을 가지고 어떻게 더 연습을 하면서 쓰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지금. 이건 안 살펴봐도 돼요? 8번이 바뀌어가지고 옛날하고 8번이 이렇게 쓰라고. 네. 너무 힘들어 하니까. 바뀌었어요. 왜요? 논술 쓸 줄 모르니까 이렇게 쓰라고. 왜요? 1, 2번, 3번에서 채점하기가 이게 더 편하다고. 채점하는 용도로는 더 편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럴 때 이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쓴 것 중에서 중요한 단어 고르면 뭐예요?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그죠? 운영, 그죠? 그 다음에 해결, 문제점이니까 해결.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유아의 교육과정 재구성, 그죠? 그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항상 최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뭐라고 하냐면 답안지 보고 흉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 나는 반대한다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거 안 써더라도 교육과정에 재구성이 필요한 교사의 역량이 대두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한마디로 뭘까요? 이걸 다각도로 논할 때 다각도로가 몇 가지일까요? 이게 안 잡히면 이 글을 전체를 써놔지를 못해요. 자, 교육과정 재구성에 필요한 교사의 역량이 대두되는 이유가 뭐냐고. 교사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네? 교사 주도적으로 네. 하니까 유아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교사의 자율성이 증가한다고? 근데 교사가 활동 혼자 계획하고 혼자 다 진행하니까 네. 유아들이 힘들어서. 그 장점일 수도 있고 이거 맞춤으로 하면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따라오는 애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그러니까 교사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네.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균일화된 더 고급화된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여기다가 쓰면 안 돼. 이게 대두되는 이유가 없다고 여기에. 아, 이유가. 네. 그러면 사례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 이렇게 되면 더 구체적일 텐데.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해결 방안을 위한 어떤 각도로. 그럼 더 정확한데. 서로 너무 길만하네. 아니죠. 이 글자를 다 지우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걸 다 쓸 수 있다니까? 왜 길어요? 유아교육의 현장에서는 이거 빼버리면 어떤 문제점 쓸 수 있는데. 해결을 위한 어떤 각도로. 이거 간단하게 세 자를 쓰면 되는데. 이 역량이 대두되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쫙 지우고. 왜 대두되는지. 자, 그렇게 됐을 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들어간 거하고 요거하고는 수준 차이가 답이 나요, 안 나요? 알겠죠. 1점 차이 나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빼먹지만 않으면 그냥 감점이 없다고.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고. 아, 좋은 점수도 안 준다고. 이렇게 쓰면. 왜 그러냐면, 글을 쓸 때 이 서론이, 이게 증명사진하고 똑같아요. 증명사진. 그 서론, 본론, 결론이 있었을 때, 이 서론은 읽어요. 채점자들이. 본론, 결론은 그냥 쭉 가요. 근데 서론이 수준이 이만큼이면 본론도 그렇겠구나 하고 쭉쭉 읽어버려요. 아, 그래요? 높은 점수는 안 주고. 근데 이 증명사례를 봤더니 서론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이유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최근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어도 다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뭐고 어떤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전체 틀을 여기다 딱 짜보면 왜 사람들이 증명사진만 봐요? 전체 안 보고? 증명사진 얼굴 형태 보면 뚱뚱한지 뭐한지 어떤 스타일인지 딱 보이잖아. 이 서론을 보면 어떤 스타일인지 딱 보면 이 사람을 출발할 때 16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자, 17점대로 플러스 1을 하자, 18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자를 여기를 보고 결정해요. 이게 사생결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곳이에요. 제가요, 논술 선생 돈 받고 2,000명 수업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학생들 말고 선생.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다 승부를 안 걸면, 이게 1점짜리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의 2, 3점을 좌우하는 구간이 서론이에요. 근데 너무 성의 없이 쓴다고 지금 다 있는 대로. 자, 여기에 모범답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네. 쓰는 스타일. 예, 그건 뭐라고요? 왜 모범답안이? 모범답안이 여기, 합격권은 여기. 모범답안처럼 쓰면 떨어져. 왜? 다 이거만 보고 공부했어. 그럼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쓸 건데, 지금 내가 얘기해주잖아. 이렇게 쓰라고. 이걸 답변을 못하면 이 글을 전개를 못해.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니지, 이렇게 쓰는 거를 예상을 해서 간단하게 생각한 다음에 거기다 껴넣으면 되지. 한 단계 더 생각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안 되면, 여기에서 뭐, 역량이 대두되는데 왜 되지? 뒤에 답 보라고? 왜 다 간단하게 써주면 안 돼?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지? 뒤에 읽으라고? 그럼 이거 왜 썼어? 서론에는요, 추상적이지만, 그게 왜 그런지를 써놨어요. 그걸, 서론을 이렇게 처음에 문제 제기한 거. 여기에 뭐라고요? 왜 그런지, 이걸 왜 논하는지, 이게 문제 제기. 그 다음 그거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 이렇게 해서 서론도 상당 구성이 돼 있고, 그게 답안지 구성할 때, 요거는 연역이나 어떤 역사나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게 되고, 요거는 문제점을 분석한 통계가 되고, 그걸 가지고 대안과 해결책을 만든 게 본론이 이렇게 돼요. 세 단락으로. 그 서론이 확장돼서 본론이 돼요. 그런 다음에 결론이 돼서 이걸 총체로 마무리하고 플러스 대안이나 보완할 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결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서론 구조에 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눈 오는 허리망통해요.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도, 왜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 그 문제가 왜 대두되고 있는지를 하나도 안 쓰고 대두되었대. 끝.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대. 그럼 뭐 뭔 문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고 문제가 있대. 뒤를 보시래. 시크릿이래. 아니 그래서 해결책은 뭐야? 그러니까 해결책 내가 논할 테니까 뒤에 읽어. 왜 이렇게 그 채점자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점수를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됐어요? 네. 끼워놓는 건데 이걸 왜 못해? 일은 다음과 같다. 이거 소용없어요. 일은 뭐 다음과 같은 게 다음이 뭐요? 직접적 써주라고. 이거는 그냥 그 형식이에요, 형식 약간. 아니 그러니까 그 형식에서 일은 다음과 같은데 다음이 뭐냐고 여기다가 일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써줘야지. 나오는 내용과 같다고.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단어로 써달라고. 점수 안 주겠다고 이렇게 되면 내가 왜 채점자인데 이걸 내가 다음을 읽어보면서 추리하고 다음번에 나오니까 또 읽으세요. 내가 왜 그렇게 친절해야 돼 채점자인데. 내 사촌 딸내미도 아니고. 사촌 딸내미라도 이렇게 써놓으면 떨어뜨려. 다음이 뭐냐고. 슈바르츠와 로빈슨의 교육과정 중 개념 중 첫 번째,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 교육과정이다.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의 교육과정. 더 줄이면 뭐가 돼요? 네, 이거는 줄이면 안 돼요. 알았어, 그럼 그거 써. 네네네. 이건 답이라서. 교육과정이요. 교수를 위한 계획. 요거만 하면 안 돼? 교수를 위한 계획? 교육과정이잖아. 지금 교육과정만 논하는 거 아니야? 교수를 위한 계획 부분은 계획. 뭐를 하냐고. 계획에 따라 수업을 해야 된다고. 그죠? 네. 그러면 자 개념 중 첫째 교수를 위한 계획이야. 누가? 박 교사야. 미리 계획하고 실업 진행했다. 둘째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교육과정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 이렇게 하면 틀려요? 교육과정 다 똑같은데 왜 계속 글자를 낭비하지? 뭔가 좀 더 쓰겠어 나 같으면. 채우려고. 아니지. 이 교수를 위한 계획과정은 박 교수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여기다 쓸 수 있는데. 장단점이요? 예. 여기서 장단점 들어가면. 예. 장단점.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 자, 장단점. 이것은 다음과 같다. 예. 자, 박 교사의 교수를 위한 계획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네. 근데 여기 제시를 안 했는데 하면은 네. 선생님 잘 못 파악하는 줄 알고 감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논술로 얘기하는 거야. 네. 자, 이 사람들에서 요걸 했는데 요게 다 있는데 못 파악하는 틀린 걸 썼으니까 감점되지. 이게 틀린 거 쓴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장단점 쓰라는 얘기가 없는데 쓰면은 네. 논지를 파악을 못한 거라고. 그럼 이 문제가 뭐야? 1번 문제가. 1번 문제가 대화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그래, 사례 찾았어. 박교사의 이런 거. 그럼 제시했어, 내 의견은. 요거는 이게 잘했고, 박교사는. 이거는 미흡하다.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사례 설명한 거 아니에요? 사례만 찾았어. 쓰라는. 사례만 찾아 쓰고 평가는 하나도 안 해? 네, 여기는 논하라고 한 게 아니라서. 쓸 게 없다며, 맨날, 나한테.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면, 첫 번째, 개념 중 첫 번째. 그러면 여기에 보면, 슈바르츠 로빈슨의 교육의 개념은 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쓰고. 첫 번째, 박교사의 교수를 위한 계획은 그 슈바르츠의 개념은 뭐와야 이런 사례로 일치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네. 네. 그렇게는 안 써? 그럼 채점하기가 훨씬 좋은데. 네. 두 가지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슈바르츠 로빈슨의 교육과정 개념은 뭐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1 여기다 쓰고, 2 쓰고, 3 쓰고, 4 쓰면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1 하고 첫 번째 하고, 교수를 위한 계획. 박교사는 이렇게 써도 되고. 쓰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네. 얘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면, 자, 17점, 18점, 19점, 그래, 20점까지 쓰고 있다고 치면, 그래, 쓰라는 거 쓰고 17점 맞든지.
근데 아등바등 쓰고 19점 맞든지. 저번에 그렇게 쓴 적이 있었거든요. 1, 2, 3, 4. 예. 다 써서 쭉 썼는데 다시 일을 설명할 때 다시 또 일이 또 중복이 되니까 그 중복된 걸 갖고 와요. 뭐가 중복인지를 보여줄 테니까. 일일이- 이거는 네. 이 슈바르츠 로빈스의 교육 개념 중 개념이 뭐 있어? 내가 알고 있냐고. 그걸 써놓은 다음에 네. 본문의 사례에서 박 교수의 교수를 위한 계획은 이 본문 내용에 뭐 하고 뭐 한 것으로 보아 본문의 근거를 봤잖아. 뭐뭐를 근거로 보아 이 사람의 계획 작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행했다. 그래서 슈바르츠의 첫 번째 요건을 해당한다. 그런데 조건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한다. 이 사람은 세 번째 요건을 해당한다. 그렇게 딱 뽑으면 되는데 세 번째 요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고치든 안 고치든 상관없는데 네. 채점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다. 그럼 점수 안 주겠다고. 네. 쓴 게 아니라고. 네. 그 다음에 슈바르츠의 로빈스의 교육과정 개념은 뭐뭐뭐다 이렇게 딱 써주든지 해주는 게 알고 있어서 채점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내가 골라야 돼. 다 찾아서. 네. 자, 그럼 이게 몇 명 채점하는 줄 아세요? 한 번 하면? 몇백 명 하네요. 몇백 명 채점하면 보딩 같았으면 다 해갖고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눈에 딱 띄게 다 이거 써놨는데 그걸 채점해주지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얘는 있네 안 빠졌어 아이고 됐네 아이고 착해라 하고 점수 줄 것 같아? 세상에 이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자, 김 교사는 과정에 몰입할 때 주자를 바꿔 선택한 기회를 주어 적극 참여를 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따옴표, 요것도 따옴표적인 거고. 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슈바르츠 로빈스의 교육과정 개념에 나왔나 보네, 따옴표가. 네. 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썼네. 오케이. 그럼 인정하는데, 그럼 교육과정이야. 슈바르츠의 교육과정에서 교수를 위한 계획은 하면 되는데, 의로서의 교육과정이다. 이거 안 써도 되잖아. 네. 근데 왜 썼어요, 이것도? 그 말 아니야, 내 말은. 근데 이거는 계획 그 과정의 이름이라 쓴 거. 그래요, 써도 되는데,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 슈바르츠의 교육과정을 하면 교수를 위한 게,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 의로서의 교육과정, 다 똑같잖아. 교육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눠 써도 돼. 몰아 써도 되고, 그럼 나눠 썼다고 쳐봐. 본인은 선택은. 교수를 위한 계획이야. 계획은, 아니면 교수를 위한 교육과정은 박교사의 이 본문의 어떤 단어를 따옴표로 해줘야 될 거야. 본문의 어떤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그게 이거랑 같다고. 본문의 어떤 걸 근거로 교수를 위한 계획이냐고.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써있는데요? 네. 김 교사 쪽 박 교사인가? 네, 박교사. 박 교사. 계획에 따라 수업을 미리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야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날 수업을 미리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했다고. 네. 그러면 따옴표를 써서 교수를 위한 박교사는 박교사의 말 중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따서는 요것과 일치한다 뭐 이렇게 쓰든지 이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쓰든지. 그런데 그래서 뭐가 불편하다고 박교사? 드러난다 해야 되겠네. 드러난다. 네. 들어간다, 일치한다,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을 분석하면 이것과 같게 일치하는 개념으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다.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박교사의 뭐 어떤 말을. 그러면 다 쓴 거네. 근데 그래서 뭐가 힘들다고 박교사가. 그래서 네.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 애들이 이제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너무 계획에만 따라서 하니까 흥미를 잃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3번 문제 이거를 그러면 위에서 올라가서 스캔을 할 때 네.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교육 개념. 자, 유아교육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3점. 사례 3점이잖아요. 네. 그럼 개념, 뭐와 대한 개념, 뭐야 되는 요거 세 개만 쓸 수 있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사례에서 박교사는 이렇게 했고, 이 교사는 이렇게 했다는 걸 쓰기만 하면 점수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행 시 요렇게 이런 방법의 문제점, 이런 방법의 문제점이면 이게 장단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단점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점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방법에. 네. 그러니까 다 있네요. 장단점도 다 있고 길게. 그러려면 그거를 역량,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요렇게 해서 요 단점을 장점으로 쓰려면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쓰는 거네요. 그럼 글 다 끝이네요. 그럼 어떻게 쓰든지 이런 거네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그게 교육 과정 속에서 전체로 교사의 역량에 필요한 거는 이런 점인데 그런 점에 어떤 점이 모자라고 어떤 점이 모자라고 어떤 점 모자라고 어떤 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죠? 네. 요런 거를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 수업이 가능해서 그래서 교사한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거 쓰는 거 맞아요. 3개 이렇게. 그럼 이게 한 단락이죠. 네. 이게 한 단락이죠. 네. 그럼 이게 한 단락이죠. 근데 요걸 2개로 나눠야죠. 네. 그러면 요렇게 유아교육 개념하고 사례하고 요게 개념, 여기 개념이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서론에다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교육과정 개념. 이게 교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과정 개념에서 요 사람의 입장을 근거를 해서 이렇게 요 점을 근거해서 사례를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정리해서 쓴 거네요. 그러면 몇 번째 박교사 사례는 실행 시에 그죠? 사례를 분석해. 박교사의 사례는 이게 문제인데 누리과정 실행 시에 이렇게 문제점을 보였다고. 요거 박교사 사례는 여기에 위에 나왔던 어떤 거와 관련된 것인데 그죠? 요거를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량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뭉쳐서 하나가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뭉탱이로 그냥 간다고. 이렇게 해서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박교사 사례 해결 방안 문제점 요거 하나 쓰는 거지. 근데 안 그러면 이 글을 쓸 때 요거 자체가 왜 힘들어요? 여기에는 개념 쓰고 여기에는 사례 분석 썼는데 여기에 개념만 뭉쳐 쓰고 사례 분석 뭉쳐 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행 시에 문제점 뭉쳐 쓰고 여기다 해결 방법 뭉쳐 쓰고 여기다 교사에 필요한 역량 뭉쳐 쓰고 이렇게 돼 보니까 여기도 박교사는 여기도 박교사는 여기도 박교사는 여기다 박교사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지. 글을 전개하는 방법. 그래도 그렇게 분석을 하라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분석하는 거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요거 분석을 할 때 쓰는 방식에서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써줘야지. 유아교육 사례해서 개념 이렇게 교육과정 역량 강화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 서론처럼 아까 서론 얘기해줬죠. 네. 자, 2번째는 박교사는 뭐가 문제점이고 무슨 교사는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사는 문제점이다. 그런 다음에 설명을 쭈르륵 쓰면 되지. 자, 그럼 한 달락 끝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서 박교사의 이런 문제점 이렇게 했죠. 사례 분석. 네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다 하고 조금 설명하면 되죠. 그렇게 존중한 이유는 뭐 교육 과정에 이게 나왔고 이거 나오니까 따라서 했을 뿐이다. 박 교사는 이런 교육 과정을 따라 이렇게 했고 이 교사는 이런 교육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했고 이 교사는 이런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박 교사의 주안점은 뭐다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면 박 교사는 이런 교육 과정에 따라 이렇게 해서 주안점은 뭐다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러면 다음에 여기다 넣어버리고 하지만 박 교사는 이런 문제점을 도출시켰고 누구는 이런 문제점을 도출시켰고 누구는 이런 문제점을 교출시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3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전체 밸런스나 균형이 안 맞고 서로 다른 요소들을 이렇게 탄력성 있게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의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치? 그러면 그런 역량 부족을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그것들을 다 해결 방안 썼죠, 이렇게. 그런 걸 보려면 이걸 했을 때
이거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도 문제지만 역량 강화되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겠죠. 그러면 이 순서대로 쓴 거네. 자, 그렇게 썼는지 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의도로 썼겠어, 본인도. 자, 어쨌든 글자 수가 굉장히 한자 한자가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로 지르면서 그러니까 압축해서 아직도 두 갈씩이 뭔지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덜한가 봐.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막 이렇게 늘려놔서 채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늘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 줄을 쓴다고 쳐봐, 한 문제에 세 개를 써라, 뭐를 하라. 그러면 첫 줄에 짧게 쓰더라도 답을 다 쓴 다음에 이걸 추가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점수를 깔끔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 교수 요목으로 교수의 요목으로 교육할 내용, 누리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교육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이렇게 요거 1, 2, 3 한 거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박교사도 하고 여기서 김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했느냐? 근데 아쉬운 거 여기다 조금 더 하려면 A 교사가 이거를 하는 거, 이거는 이거 다운표를 했죠. 이거는 본문의 이런 제시문의 이런 내용으로 보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럼 이거랑 일치 관계가 되니까 근거를 찾아서 본문에서 찾아서 해석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근거가 없이 누리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따라 교육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이거를 써준 다음에 그냥 그렇게 걔는 그냥 그렇게 했다. 내용을 봐라. 근데 내용 그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운표로 써주거든요. 내용도. 본문 내용도. 근데 요 부분이 없어. 요거만 쓰고 설명만 했어. 그냥. 됐어요? 지금 누리과정 얘기를 원교사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누리과정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거를 그럴 때는 얘기를 한 건데. 5교사는 여기는 뭐 여기서 5교사는 누리과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걸 다운표 해주면 돼요. 명시되어 있는 대로 따라서 했다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5교사의 말이구나. 그 근거를 찾았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운표로. 네. 다운표로 쳤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 내용에 있는 걸 끌어다가 썼느냐 아니면 그냥 내용에 있는 거 보고 그냥 쭉 베끼는 것처럼 써버렸느냐 이 차이를 이런 다운표 하나로도 판단한다는 거야. 교수들이. 그러니까 요걸 최대한 짧게 그죠? 요거는 뭐라고? 교수 요목.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이렇게 하면 계획. 한 단어로 이거는 뭐라고요? 계획. 이거는 계획성. 이거는 뭐라고? 우연성. 이거는 뭐라고요? 요목성.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렇게 쓰면은 여기서 말한 거하고 틀릴 것 같아가지고. 자, 개념을 모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점이나 19점은 안 하고 요 모범 답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돼요? 채점만 한데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냐? 여기에 슈바르츠의 로빈슨의 교육과정 개념은 교육과정에서 계획성과 요목성과 우연성을 중시했다. 우연성을 표현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쭉 써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쟤는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자기 말로 표현해서 썼어. 필요한 요소도 다 썼어. 그러니까 19점이야. 완전히 이해했어, 얘는.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평범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은 내가 그랬잖아요. 대학 논술도 모범 답안이 합격이 75점, 80점이면 모범 답안은 60점대를 보여줘요. 왜요? 그래야 이거 공부하지. 그래야 전형로 받지. 그래야 이해하지. 사람들이 이거 가르쳐주면 요대로 쓸 것 같아요. 이거부터 진전돼서 더 잘 쓰려고 노력하지. 그러면 따라갈 징검다리를 만들어줘야지. 최고 잘 쓸 거 하면 본인이 따라서 쓸 수 있어야 다 포기하지. 그래가지고 평이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걸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공부하면 어떻게 쓸 거냐고 논술에다가 진짜 총 직결해가지고 총 압축해갖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정확하게 딱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만만하게 보니까 떨어지지 사람들이 논술도.
그 아세요? 5등급, 6등급짜리 연대도 보내고 성균관대도 보내고 한양대도 보내고 얘네들 왜 가? 논술이 탁월하면 돼. 그래서 진짜 19점, 20점을 맞았다고 쳐봐. 그런데 평균권이 논술 합격자들, 전체 합격자들이 18점이야. 그럼 2점 떨어지는 걸 보완하는 거예요. 합격자가 18점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 왜? 15점부터 20점까지의 선생님들의 여기 자율성이 있는 거, 나머지 치고. 이거를 더 이 점수 중에서, 이게 합격권이 18.5, 19점? 이 정도 될 거예요, 18.5.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플러스 1.5를 맞아가지고, 여기 객관식에서 만약에 잘못된 거를 커버를 했어. 그랬을 때 붙는 거라고. 그런데 16점 맞았다? 안 된다니까? 몇 명 뽑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거 답안지 16점짜리라니까? 아니, 오라 그래. 내가 다시 써줄게. 이렇게 쓰라고. 1대1로 찾아와봐. 그럼 써주지. 고칠 걸 다 얘기를 하면 본인이 그걸 가지고 따라 쓰든 뭐 하든 사력을 다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면 어떤 걸 썼을 때 이거를 읽어. 채점자가. 다음과 같다. 다음을 내가 왜 찾아? 그냥 휙 넘어간다니까? 채점 많이 해봤다니까? 네. 그럼 다음을 압축해서 써야 된다니까? 그러면 문제점, 육아생활을 관련한 동물 서식되는 내용이다. 관심 들어있거나 드러난다. 해결 방안은, 자, 해결 방안 여기다 썼네, 보자. 해결 방안. 사전 경화 흥미, 계획. 둘째, 계획 운영 측면에서 교사의 사전 세조만 운영한다. 계획대로만. 그래서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어. 해결 방안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있게 실천하기.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셋째, 놀이중 상태에서 한정이다. 유아교육의 계획에 맞게 따르다 보니 못해서 드러난다. 따라서 호기심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도록 유아 중심 시간을 안배해야 된다. 자, 이거 다 맞는데 본인이 이해하고 써야 돼. 이해하고 논술은. 자, 이런 거야. 자, 하나는 뭐라고? 수업만 했다고. 네. 수업만. 또 하나는 네. 놀이 중심으로 세 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만 했다고. 계획대로만 또 하나는 어. 그치. 애들이 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예. 바깥놀이를 갔는데 예. 다 놀이를 했는데도 애들이 선생님 언제 놀아요? 하고 물어봤대요. 예. 그래서 놀지 않았다고 생각한 게 한 점이. 자, 그러니까 이게 흐름으로 글 쓰기 전에 흐름을 잡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만이고 이건 뭐라고요? 요목만. 이거는 뭐라고요? 우연성.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표로 만들어 쳐봐요. 이거는 계획만. 그럼 장단점 다 필요하네. 분석 다 쓰고. 이거는 요목만. 이거는 우연만. 우연히 놀았다며요. 그럼 문제점이 뭐냐? 요목만 해서 그 조건을 꼭 해야 되고 이건 계획이고. 그럼 이거 차이는 뭐예요? 이거는 계획을 미리 짜서 한 거고 이거 비슷해요. 근데 요목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도서대로 이건 지도세대로. 네, 지도세대로 해서 이건 FM대로. 네. 요거는 자기 계획대로만. 네. 요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아이들이 문제점 제기. 네, 경험 없이. 애들이 원하는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 좋아하는 대로. 네. 그러면 이건 자율성이 엄청나게 높고 이거는 장점이. 이거는 뭐라고요? 지도서대로만 해서 어려웠어요. FM대로고 빡빡하고. 요거는 뭐라고요? 자기 계획만 하니까 자기 애들 계획이 못 보게 어긋나니까 애들이 안 되고. 애들 못 보게. 이거는 내 중심. 이건 아이 중심. 요거는 FM대로. 그랬을 때 FM에서 나와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요 점도 따와야 되고, 요 점도 따와야 되네요. 네. 요 아이대로 하는 거는 이렇게 계획이 필요하네요. 요 계획은 네. 아이들의 자율성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그러면 요
요 지도서에 나와서 지도서가 맞을 텐데 이게 중심이 될 텐데 여기 안에서의 자기 능력 향상이 뭐고 아이들의 이해가 뭐고 그래서 그걸 이 지도서 안에 쓴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서 이걸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이게 논술 답안지네요. 네. 전체로. 여기서 지도서를 뽑을 때 수업을 어려운 수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자,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알고 아이들을 이해해서 내 능력에 맞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뽑아서 지도서에 뽑으면 요 지도서의 문제가 해결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만 쓰면 되는 거잖아, 네, 전체가. 융통성 있게 해야지 써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읽어보면 이게 쳇바퀴처럼 똑같은 말만 써놓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느낌도 있다는 거지,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해되고 읽어서 쭈루룩 다음과 같다 이렇게 안 쓴다고 필요한 목표로 쓰면 되는 거고. 네.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아니, 근데 말은 다 맞아. 이거 다 있어. 근데 이제 투명하게 안 느껴. 왜? 왜 안 느낄까? 읽을 수는 없나? 아니, 목차 안 짰어. 그러니까 3점 풀자. 사례 3점 풀자. 3점 풀자. 3점 풀자.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거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흐름에 대한 목차를 안 잡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왜 이 문제가 왜 냈을까? 어떤 식으로 냈을까? 이 흐름이 뭘까? 다 써놓고 요거 답은 알겠는데 그걸 연결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세 개가? 네. 이게 하나의 글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서론 쓰고 네. 결론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게 본론 첫 단락 이게 본론의 1, 본론의 2, 본론의 3, 1-1, 1-2, 1-3, 이게 2-1, 2-2, 여기 3-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하고 네. 그 사례 얘기했던 그 사례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개념 3점을 써. 그걸 보고. 네. 개념에 따라서 이 사례들을 분석하니까 이런 사례야. 네. 그 사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이런 거야.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교사의 역량에서 요 개념이 다시 도드라지게 확인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역량도 네. 이 개념하고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역량 쓸 때 좀 약간 빗나가는 느낌은 들었었거든요. 이게 전체 한 문제라고. 근데 사람들이 논술을 쓰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이걸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서론은 그래, 무슨 문제인지 니네가 써라. 결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니가 써라. 근데 첫 번째 1번에는 요거 써라. 2번에는 요거 써라. 3번에는 요거 써라. 그래야 이렇게 채점하지. 그럼 여기다 쓰고, 이거를 니가 개념과 연결해서 사례 분석 공부를 하면, 요게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겠지. 그거를 나름 대안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다는 게 교사의 역량 강화에서 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전체가 교사 역량 강화,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포인트를 전반적으로 풀어서 쓴 거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논술 시간이 예를 들어서 60분이면 이거 읽는 게 20분이면 개요 짜는 거 이거 반절 이상이라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분이면 20분 이상 하고 나머지 20분 써야 된다니까. 요게 반절 이상이라니까. 이게 왜 반절 이상이에요? 구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단어를 쓰고 한 문장씩 아까 말한 것처럼 요 3점을 단어를 써가지고 문장으로 하나, 둘, 세 문장 만들면 요거 쓰고 설명하든 이걸 합쳐서 쓰고서 설명하든 요게 세 개가 다 있으니까 감점 안 당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냐는 문제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고 이렇게 1번에 몇 문제고 몇 문제고 몇 문제고 몇 문제 써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전통돼서 흐름처럼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내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문제가 있으면 요게 이런 뜻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요것과 요것의 관계는 뭐야? 그렇게 돼야 이해해야 자기가 이해해야 글을 쓰지.
간단하게 지금 설명됐고 답안지 다 보고 얘기 듣고 보니까 아 그래 어떤 사람이 이런 교육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획만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지도서에 있다고 그대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맘대로 해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유형 나머지 다른 유형도 있을 텐데 이게 극단적인 유형들이지. 그러면 이 극단적인 유형을 이게 장점이 뭐지만 요걸 고쳐나가야 되고 자 요걸 고쳐나가야 돼. 그래야 이 계획에 대한 장점이 이게 살아나.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보면은 내가 나 제시를 했거든요. 네. 계획, 교육 내용, 계획 및 운영, 놀이 중심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있네. 네. 논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앞에 사례에 있었던 이게 놀이중심의 장점. 이거는 바로 계획의 장점. 요건 계획 운영의 장점. 다 나오네. 그럼 제시를 해주길래 이거 상관없이 그냥 까먹다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문제만 읽는데 문제하고 제시문 읽는데 20분 안 보면 소용없다고. 그걸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아 이게 이런 문제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런 서로 이게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구나 그렇게 됐을 때 이해하고 글 써봐요. 완전히 달라지지 쓰는 게. 예? 뭉쳐서 쓰고 어차피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들어보고 다시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 소용없어요. 똑같은 거를 지금 다른 거 연습하는 것보다 이거 저번에 해준 거를 다시 써갖고 다시 답안을 검사 맞는 게 훨씬 더 발전해요. 그럼 다시 써요. 다시 노아쌤입니다.